딱 보자마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상 하나로 챗GPT 전반을 다 훑어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챗봇이 좀 죽었을 때도 꾸준히 이 가능성을 믿고 정말 올인해서 한기를 파온 그런 연구자입니다. 챗봇이 죽었을 때도 네, 그게 죽었을 의미가 때도. 있어요. 제가 되게 칭찬해주고 싶은. 아유, 감사합니다. 자, 놓쳐서는 안 될 좋은 책을 함께 읽어보면 하루 20분 독서 습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책을 소개해드리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20분 책 한 권 시간이 점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저자분들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 읽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잖아요. 며칠이 걸리죠. 한 달이 걸리는 일을 이렇게 딱 20분, 30분에 줄여서 말씀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도 덕분에 이렇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올 한 해 최고의 키워드가 뭐였냐라고 연말에 분명히 나오면 분명히 챗 GPT다 라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많지만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는 것 이상은 사실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생업에 종사해야지 언제 챗 GPT까지 다 흐름을 보고 있겠어요. 그러나 모르는데 불안하긴 하죠. 이런 생각을 AI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챗GPT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 영상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챗GPT 전반을 다 훑어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그걸 말씀 나눠줄 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챗GPT 거대한 전환.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지 않았으면 이 책을 못 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책 보면서 들었거든요. 역시 다릅니다. 이쪽 분야에서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책이 첫 책인가요? 네, 저는 첫 책입니다. 네. 그러면 저자로서 빨리 네네. 자신을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1세대 챗봇 연구자 김수민이고요. 오랫동안 챗봇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챗봇 연구가 이제 떠오르게 된 게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봇을 출시하고 또 기업들이 챗봇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이제 발표하면서 챗봇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챗봇 연구를 좀 시작을 했고요. 챗봇이 좀 죽었을 때도 꾸준히 이 가능성을 믿고 정말 올인해서 한기를 파온 그런 연구자입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안타깝. 챗봇이 죽었을 때도 네, 그게 죽었을 의미가 때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네. 자, 이제 먼저 이 책 속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책 AI 전문가나 챗GPT를 활용하는 그 직군 우리가 아니더라도 사실 이 모든 일반인들이 지금 챗GPT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또 AI 전문가 아니더라도 내가 이거 다 알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나 조금 더 강조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이 책을 왜 읽느냐와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마디로 우리의 정말 일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생산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고 저희가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딩 분야를 이제 사례로 살펴보면 이제 깃허브에서 출시한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그런 회사고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정말 극명히 갈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개발자는 161분 걸린 일을 코파일럿을 사용한 개발자는 71분 만에 해결했다고 합니다. 같은 태스크를 집어넣었을 때 저기 차이가 난다. 정말 거의 56% 가까이 생산성이 증가한 효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코딩하면서 웬만한 기초 코딩 같은 거는 챗GPT가 코딩 어느 정도 해주면 갖고 와서 수정하고 맞아요. 협업을 하는 거죠. 정말 협업. 말하자면 어시스턴트 하나 둔 거네요. 진짜 똘똘한 조교? 근데 한 달에 2만 원밖에 하지 않는 그런 조교를 둔 효과입니다. 네. 저거 지금 개발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어때요?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파일럿도 많이 활용하고 챗GPT도 코드를 굉장히 잘 작성해 준다고 합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물어보는데 신기한 게 잘하는 개발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더 본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보면서 이걸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원래 생각을 하고 잘하는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때 더 잘 알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인들은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게 될까요? AI 때문에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네네. 생산성, 초개인화, 그리고 대중화입니다.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저희의 정말 생산성이 몇십 배는 올라갈 맞아, 거고요. 맞아. 실제로 이제 그 게임 엔진을 만드는 게임 회사 사장님이 하신 말이 네.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의 게임 개발 생산성이 100배 높아질 것이다. 100배?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이게 비단 개인의 말은 아니고 기업에서도 이미 이걸 인정을 하고 있고 아하. 많은 분야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초개인화인데요. 네. 빌 게이츠가 이제 한 말이 AI가 발전할수록 나만의 에이전트를 갖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인 에이전트라는 그래서 게? 이게 예를 들면 정말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AI 비서가 생긴다는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초개인화라고 하면은 네. 정말 나만을 위한 선생님이 한 명 있는 그런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돈도 많이 들고 공수가 많이 드는 작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픈 AI가 이런 생성형 AI를 발표하면서 네. 이게 너무 일반 회사들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하네요. 개인 에이전트의 탄생, 이게 뭐냐 하면은 나는 한 사람인데 비서 10명을 그러니까 개발 운영 마케팅 쫙 4명 설치하면 내가 하나의 회사의 에이전트가 탄생하는. 맞습니다. 진짜 영화에서만 좋겠다. 보던 자비스 같은 아이언맨 이제 자비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멀지 않았다. 네, 샘 알트만이 실제로 하는 말이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네, 그게 정말 곧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꼭 공부하셔야 돼요. AI. 왜냐하면 얘 혼자 뛰게 만들면 안 되고 내가 반드시 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류가 개입해야 돼 이런 다차원적인 데서 얘기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개입하고 나는 어떻게 손잡아야 되고 나는 어떻게 얘와 함께 살아야 되지에 대한 설정이 빨리 되려면 1년 후쯤에 공부하면 전 늦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때 공부할 맞아요. 양이. 그 지금 초기 때 공부를 해놔야 쌓아 올라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꼭 여러분 이 책 읽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공부하십시오.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네. 너무너무 걱정되거든요. 사실은. 걱정될 땐 공부가 제일 나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는 대중화고요. 그래서 원래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져 가지고 저희가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됐던 맞아. 그런 분야가 있잖아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법률, 금융, 의료가 대표적인데 이런 분야도 이제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법률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데요. 합의라는 오픈 AI가 투자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얘가 이제 문서 초안 작성은 물론이고 이제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도 작성을 해주고 4명 중에 1명이 이 합의라는 서비스를 매일 사용했다고 하고요. 한 달 동안 80%의 변호사가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영역에서도 분명히 이런 AI가 효과가 있고 더 앞으로도 널리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고객으로서는 좀 싸질 수도 있네요. 왜냐면 그렇죠. 이쪽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한 명이 3개 처리할 거 한 명이 10개를 처리하면.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정말 낮아질 낮아지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보면 2023년 10대 주목해야 될 10대 미래 기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술 또 생성형 AI를 꼽았잖아요. 최고의 키워드 2023년 그럼 분명히 챗GPT일 것 같거든요. 지금 생성 AI. 여기서 우리가 챗GPT는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까요? 왜 뽑혔냐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우리 삶을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기존의 산업의 판도를 바꾸게 될 혁신 기술이기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두고 그 리셋 모먼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제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빌 게이츠가 일생 동안 혁명이라고 느낀 기술이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1980년대에 그 GUI,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2022년에 그 GPT 시연을 봤을 때라고 합니다. 이만큼 생성형 AI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고 또 배우고 창작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기존의 이제 마켓과 산업이 뒤집어질 만큼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혁신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 챗GPT AI 챗봇 이게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되면서 이제 지금 MS가 2월 7일에 검색 엔진 빙에다가 챗GPT를 탑재했단 네네. 말이에요. 수십 년 썼던 왜 그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아, 네네네. 엑셀. 걔는 영원히 파워포인트 엑셀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얘가 이제 AI가 붙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꼬질꼬질한 애가 갑자기 옷 싹 갈아입은 것처럼 훅훅 바뀌잖아요. 지금 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단 검색 시장부터 보시면 네. 사실 이제 2000년대 초반에는 그 야후가 검색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구글이 정말 갑자기 이 당시에 구글이 창업할 당시에 23살, 24살의 대학원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정말 판도가 확 바뀌었고 지난 20년간 이제 검색 시장을 계속 지배하고 계속했죠. 있는데요. 저는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이제 마소는 현재 시장 점유율을 점점 올리고 있고 네. 또 잃을 게 없잖아요. 사실 빙 망한다고 뭐 그렇게 구글처럼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치? 네, 그게 상대적으로. 완전 메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게 좀 현재 포지션이고요. 네. 좀 더 이제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엔진 점유율을 보시면 거의 한 10년 넘게 구글이 90%를 차지하고 있었고 맞아요. 네. 이제 나머지 10%를 뭐 빙, 아하. 야후, 바이두 이런 애들이 나눠먹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2월에 검색 엔진 빙의 GPT가 결합이 됐는데 그 이유가 좀 놀라운 게 구글의 어때요? 검색 엔진 점유율이 1% 하락했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접속률은 이제 사용자 방문율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15%? 네. 와. 그리고 또 3월 기준으로 네. 마이크로소프트 검색 엔진 빙의 사용자는 하루 평균 1억 명을 이제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게 이제 저나 이제 김미경 선생님처럼 3분의 1이 그 완전히 빙을 처음 사용해보는 그런 사용자였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새로운 사용자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AI 시장과 그 주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정말 책에 잘 정리를 해줬는데 이 AI 전체 AI 시장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챗GPT 따로 있고 검색 따로 있고 뭐 이 AI가 돌아가는 클라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업군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돼 있어요? 이 구성은? 네, 그래서 일단 산업 구조를 좀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는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 네. AI 반도체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일단 1번이 초거대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 그리고 오픈 AI에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있죠. 그리고 기타 이제 바이두, 뭐 국내는 네이버, 뭐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거대 AI 모델은 그 클라우드라는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IT 그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회사는 뭐 잘 아시는 이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몇 개의 기업들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 반도체가 있는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AI 네. 반도체의 90%는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독점을 맞아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AI 서비스 기업인데요. AI 모델을 기반으로 사실 모델은 정말 빅테크들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들만의 못하죠, 전쟁이잖아요. 조그만 회사는. 그래서 일반 이제 작은 회사들은 AI 서비스를 만들 것이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AI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 중에서도 유니콘이 탄생할 것입니다. 나오죠. 네, 이미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로는 6개 유니콘이 탄생을 했거든요. 6개나. 네. 어.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벌써. 이제 오픈 AI가 있고요. 거기는 뭐. 비슷하게 오픈 AI처럼 모델을 만드는 스테빌리티 AI라는 기업이 있고, 네. 그리고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모아서 허브처럼 제공해주는 허깅 페이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허깅 페이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가 서비스 기업인데 네. 이제 라이트릭스라고 이스라엘 기업이 있고 또 어허. 미국의 제스퍼, 글린 이렇게 존재하고요. 또 이제 재밌는 스테빌리티 기업이 AI. 스테빌리티 AI라고 있는데 네. 비슷하게 오픈 AI처럼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얘네가 유명한 거는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 생성해주는 스테이블 디퓨전 네, 아시는 네. 그걸로 알아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스테빌리티 AI가 만든 그 그림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정말 저희가 대충 정말 똥손도 똥손이네. 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정말 놀라운 기업입니다. 근데 이 오픈 AI랑 차별점은 얘네는 이런 이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소스 코드를 온라인에 다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모델을 만드는 기업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그 코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반영하듯 그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스테빌리티 AI가 우리 그 AI 생태계에 공헌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이 스테빌리티 AI를 기반으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맞아요. 앱들이 존재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렌자 AI인데요. 이거는 스테빌리티 AI 모델을 기반으로 오케이. 내 이제 셀카를 올리면 아바타화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놀라운 게 정말 제주는 곰이 구르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5일 만에 다운로드 400만 건을 찍었고 107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 둘이 정말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 아무 관련이 네, 없는데. 정말 영리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스테빌리티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딱 갔구나.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 이게 젊은이들이 좀 기술 있는 애들이 저거 얼른 만들 수 그렇죠. 있지 않아요? 저 네, 어플리케이션?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히 나머지 유니콘 기업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 허깅 페이스는 이제 최대 오픈소스 AI 커뮤니티고요. 네. 이제 개발자들은 여기 올라온 코드를 보고 최신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고 이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거대한 오픈 커뮤니티고 거기서 우리가 계속 그 코드를 공유하고 모델을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런 회사입니다. 이 라이트릭스라는 회사는요, 원래 네. 2013년에 설립된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페이스튠이라는 그 셀카 앱으로 유명한 회사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앱에 생성형 AI를 이제 접목해서 서비스를 오케이. 좀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제일 유명한 사실 제스퍼, 네. 그 카피라이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린이라는 서비스가 저는 직장인 입장에서 좀 굉장히 유익한 서비스인데 한마디로 좀 업무를 위한 서치 엔진을 네.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저희가 그 회사에서 일할 때 좀 자료 같은 거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하잖아요. 파일을 하나 찾으려고 해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워드도 뒤져야 되고 뭐 슬랙도 맞아. 뒤져야 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채널들을 뒤져야 되는데 그거를 한 군데 모아서 이제 보면 이제 드라이브에서 찾아주고 드롭박스에도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아, 내 모아서 거? 내 거? 네. 내 것도 너무 많아, 여기저기. 아, 그쵸. 그러니까 개인 그걸 다 컴퓨터에서도 이게 개인 것도 찾아주는 거고요? 맞아요. 개인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챗GPT 뭐 스크립트 이런 파일을 찾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글린에 가서 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이제 자료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직장인을 위한 구글 검색 엔진이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저는 있더라고요. 어디서 만든 거예요, 글리는? 이것도 그냥 스타트업인데 그 구글이랑 굉장히 파트너십을 긴밀하게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좀 한번 하죠. 정말 사람들의 AI 그러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야, 그래서 내 직업 사라져? 야, 야, 네 직업 사라지는 3순위 안에 들어있어. 네 직업 막 밥 먹으면서 서로 겁주는 거예요. 자, 지금 사실 모든 국민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바로 이 지식 노동자에 속한 사람들의 업무가 혹시 AI로 대체되면 어떻게 하지?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사라짐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되게 크거든요. 네. 실제로 나오겠죠, 소멸하는 직업이? 근데 이게 사실 비단 어느 영역의 직종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만약에 본인이 좀 반복적인 일을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업무라면은 그 부분은 사실 AI를 통해서 좀 가장 먼저 대체될 분야가 아닌가라는 좀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AI를 이런 이슈로 멈추는 일은 또 생길 것 같지 않잖아.
네, 그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오히려 이를 직시하고 그냥 빠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인터넷에 챗GPT 검색하면 챗GPT 활용법 진짜 많이 나와요, 유튜브에. 네, 정말 많죠. 너무너무 네. 많아요. 자, 그럼 이 챗GPT 포함해서 생성형 AI 잘 활용하면 하는 뭐 유용한 팁이 있을까요? 네. 팁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네네. 저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을 많이 해보고 아하. 내가 많이 겪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해요. 그냥 얘가 어떻게 잘 알아들을지를 내가 해봐야 되지. 이거를 사실 그 딱 포맷만 정답만 배운다고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정말 공감하고 매일 그냥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써보는 게 맞아요. 가장 급격하게 실력을 증진하는 방법이 아닐까. 네, 사례를 많이 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어떠셨습니까? 이거 듣고 나니까 나도 이 책 꼭 읽고 싶다. 또는 꼭 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AI에 대해서 챗 GPT에 대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진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첫 번째 문인데 네. 이 첫 번째 문을 열고는 들어가 있기는 해야 되겠다. 문 뒤에서 서성거리면서 야 아무것도 안 벌어져 걱정 마 막 이렇게 할 건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 책 읽으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조금 읽을 때 요렇게 읽으면 더 효과 있어요? 라고 이렇게 좀 할 만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이 저희가 총 한 100개 정도의 기업을 조사를 하고 네. 그 중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냥 돈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50개 정도를 추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기업도 있지만 또 산업 분야별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내가 좀 관심 있는 서비스나 산업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네. 부분을 먼저 좀 찍어서 읽고 그 다음에 제너럴한 그런 지식을 얻는 것도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챗 GPT 거대한 전환에 대한 저의 한 줄 감상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읽으십시오. 더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이 도서 증정 이벤트 19,000원짜리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퀴즈 정답도 맞춰주시고요. 영상 시청 후기를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출시 2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이라는 기록을 세운 오픈AI에서 만든 생성형 AI,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챗 PPT, 2번 챗 PDF, 3번 챗 PPL, 4번 챗 GPT. 여러분 이거 제목을 맞춰주시면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